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나토 참석 사진이 또 난리지요. 고의적인가 싶을 정도의 기이한 행태가 또 나왔다 이겁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진인데 빈 종이를 보고 빈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장면이다 이겁니다. 이어 지난 3월 9일 개표일에 있었던 장면도 소환됐지요. 선거 유세 차량 속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지만 빈 종이었다 이겁니다. 박영훈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 사진을 공유하며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기밀의 보안 때문에 모니터와 자료의 글씨를 모두 지웠다고 발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덜 불안하고 덜 비참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럼 따져볼까요? 만약 빈 화면의 사진을 내보내며 자료 검토를 하는 장면이라 했다면 황희두 이사가 지적했듯 무능, 무식, 무책임 이건 국민들을 대놓고 우롱하는 겁니다가 되는 것이고, 만약 촬영 후 보안사항이 있어 수정 작업을 했다면 일단 사진 촬영자와 사진 수정 작업자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 애초에 보안사항이 나오게 촬영 구도를 잡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더군다나 스페인의 인류 호텔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 결정권자의 보안을 보장할 만큼의 시설이 갖춰진 것일까요? 만약 공개되면 안 될 사항을 그날 그 시각에 호텔에서 봤다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의 입장에선 첩보가 되어 더 크고 중요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단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정보기관의 철칙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진 한 장으로 나토 폭망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은 꼴이 되는 것이고, 경정권이 보안에는 거의 무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미 다누린 건설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이 얼마나 부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고, 앞서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철저한 인원 보안과 장비, 시설 보안 등을 통한 이전 작업이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지요. 이미 비밀문건 유출로 유죄를 받은 김태효를 등용하거나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가고, 알고 보니 그 검사가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을 불기소한 검사이고,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에 유출되고 지난 국방부의 벙커 위치도 손수 알려주고, 김건희가 대통령 업무실을 들락날락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그런데 그 사진을 다른 누군가의 폰으로 찍었고, 이러니 이들에게 안보, 기밀, 보안 등의 개념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빈 종이와 빈 화면을 연출하여 찍은 이 사진은 비선, 즉 과거 개사과 사진을 올린 자들과 유사한 느낌이 들지요. 결국 개사과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경부부 사진 그리고 나토 참석까지 비정상적인 비선의 냄새가 또 난다 이겁니다. 나토 참석이 이미 폭망인 상태에서 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사진을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 불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연 경정권과 대통령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일까요? 경의, 매지가이 사진 안에 경정권의 심각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했던 건 두 가지였다. 데모와 공부. 나는 원래 데모 체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서슬퍼런 군부 독재에 맞서 정경들로부터 몽둥이 세례맞고 제루탄에 샤워를 하며 닭장차에 끌려가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외치던 그 말을 옳다고 여겼기에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에 참여했었고, 결국 60항쟁을 거쳐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특별히 많은 기여를 하거나 내세워 자랑할 수준은 안 되지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도리는 했었다고 자부한다. 그때 내가 추구한 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었다.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 공유하는 시대의 사명이었으니까. 근데 요즘 20대는, 특히 박지원이 주장한 건 뭔가, 그는 왜 486, 586을 욕하고 자기들이 혁신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20대 반짝 스타를 영입해서 쉽게 선거해보려던 민주당 지도부의 패착이겠지만, 박지원 씨가 그렇게 부르짖는 책임과 공정과 평등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본인은 알까? 입만 살아서 앵무새처럼 떠들어댄 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왜 자격도 안 되는 본인에게 당이 특혜를 줘야 한다고 뻔뻔하게 요구를 하나? 그게 자기식의 공정이고 평등인가? 그녀의 잣대는 왜 남에게만 엄격한가?
어느 날 낙하산 타고 내려와 완장질 해보니 기분이 좋고 구름 타는 느낌이었나? 한 달 동안 조용히 살아보니 이제는 더 못 참을 지경이던가. 뭐 하나라도 이루고 뭐 하나라도 책임지고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떠드는 게 있었던가. 콘텐츠 없는 관중의 말로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녀가 이뤄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남 탓하면서 소모되고 이용당하며 살았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나? 앞으로 배울 기회도 많고 뜻을 펼칠 시간도 많을 테니 이쯤에서 아닥하고 좀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박지원 씨가 앞으로 잘 성장할 것으로 믿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나설 때가 아닌 게 확실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박지원 출마 특혜는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당원 당규 출마 요건은 갖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멉니다. 또 이런 것을 방송에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어려운 행동입니다. 지나친 자의식의 과잉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앞에서는 오만하고 독선적이다라고 소문난 이준석 대표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입니다. 제발 좀 겸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예외를 인정해줘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당원들과 2030 청년 세대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원칙 없는 정당으로 낙인만 찍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길 바랍니다. 본인만 옳다는 식으로 무조건 우기고 안 받아주면 민주당 반성을 안 한다, 혁신과 쇄신을 거부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민주당을 공격해서 자기는 언론에 띄우는 정치는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정치와 자리만 탐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을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왜 민주당에서 대표가 되려는 걸까? 국힘당이나 정의당이 훨씬 더 그분 정체성에 맞아 보이는데 라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청년 정치 훼손 중단을 요구한다. 접대 의혹으로 논란 중인 여당 대표, 자신의 당대표 출마를 위해 자격 조건 특혜를 요구하는 야당 전 비대위원장, 청년 정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주혁 의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박지원 씨는 조금만 더 배우고 나서 열심히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가 아주 쉬운 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잘 하려면 다 어려워요. 젊으니까 더 경험과 경륜을 쌓을 기회, 시간은 아주 많아요. 앞길이 창창한 20대니까 박용진 같은 갈 곳 없는 박쥐 아저씨가 편들어준다고 그거 믿고 무리해서 나설을 하면 안 돼요. 예컨대 지방 당무위원회 같은 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이 보고 배워 실력을 키운 후에 조금씩 도전해보세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답니다. 파이팅!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급기야 2030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일동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폄하하고 당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박지원과 모든 해당 행위자를 영구 제명하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하한 박지원의 영구 제명을 요구한다. 박지원은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자리 잡혔으니 586 세대는 은퇴하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본인의 경고망동한 언행이 온 언론을 뒤덮는 사이 검찰공화국은 완성되고 외면당한 민생은 어려워지고 있다. 견제할 권력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화가 잡힌 나라인가? 정치 공세에 보복당하는 이들을 공격하며 선거기간 내내 같은 편을 공격하는 언행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당원 당규를 뒤흔드는 것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당대표를 출마하겠다는 박지원을 바라보는 평가들이다 이겁니다. 공동비대위원장 시절 이미 바닥이 드러났으니 당대표가 될 깜냥이 안 되는 것인데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것이고
룰이 안 되는 것인데도 된다고 하니 분노가 치미는 것이고, 이런 평균적이지 않은 이해 불가의 행태를 보이니 당연 다른 의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총수의 진심 담긴 조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본인 판단이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고요. 누군가 부추긴 거면 그 사람하고 빨리 헤어져야 돼요. 제1당의 당대표 자리가 26세 정치지망생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초의원부터 경험하거나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혹은 당의 말단 보직부터 경험할 자세, 정신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지금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